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인입니다. 한국 ATC 센터에서 주관하는 매뉴팩처링 2급 자격증 2022년 3월 19일 나온 기출문제 모델링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이제 인벤터 자격시험에 관련된 내용과 프로젝트 생성까지 진행을 했는데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을 하기 전에 네이버에 있는 그 ATC 센터 카페에서 모델링에 대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터 2014 버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그리고 평면도 그리고 여기 보면 A라고 되어 있는데 정면도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단면을 쳐서 이제 표현한 좌측면도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남동등각 투영인데 관측 시점이 남동등각 투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쪽과 동쪽에서 바닥 수평을 기준으로 이 각도가 각이 같다라는 말이 이제 등각인데 30도 30도를 유지를 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남동등각 투영인 상태의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도장 찍듯이 한 번에 모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느 면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스케치를 작업을 해서 모델링을 하나씩 해나갈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메인은 일단 평면도에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영상에도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나서 옆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이 가운데 부분은 좌측면도의 단면도에서 여기에 주어진 이 내용을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볼트 구멍이라던가 못깎기 못따기 이런 엠보싱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모델링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평면도니까 가볼까요?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가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죠. 그 프로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standard.ipt 작성을 누르시면 새 파일이 열리겠죠.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2D 스케치 작성. 자, 이게 XY 정면 그리고 YZ 좌우면 ZX 평면인데 지금 스케치를 이 평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ZX면을 선택을 하시고 뷰큐브의 평면도가 글자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글자를 바로 맞춘 다음에 그리기에 직사각형의 두 점 중심을 눌러서 중심점을 찍고 여기 보시면 110에 1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10, 110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높이는 65가 됩니다. 그래서 돌출 명령을 사용해서 65만큼 돌출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메뉴 중에 뷰에 비주얼 스타일에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선택하시면 모서리가 음영 처리가 돼서 형상을 좀 더 파악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 음영 처리 추천을 드리고 살짝 좀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면의 좌측 하단에 보면 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알루미늄 6061로 해서 이제 나중에 모델링을 다 완성하면 질량도 구해야 되는데 이 알루미늄 6061 재질을 적용하면 좀 색깔이 밝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에 도구에 재질에 가서 재질의 설정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6061
화살표를 눌러서 적용을 시킨 다음에 닫아주시면 좀 더 밝아졌죠, 색깔이. 자, 라운드 반지름 13 4군데, 단축키는 F입니다. 목깎이를 선택을 해서 반지름 값을 13, 그래서 4군데 모서리에 목깎이를 적용을 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이 평면에 우클릭, 새 스케치. 저 같은 경우는 수정의 오프셋, 단축키는 5인데 간격 띄우기를 눌러서 이 모서리를 클릭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혹시 선 하나만 간격 띄우기가 될 경우에는 우클릭을 해서 이 루프 선택을 체크를 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이 한꺼번에 이제 간격 띄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간격을 띄운 다음에 치수는 여기 보시면 10에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10이고, 그래서 치수로 간격을 10만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구속이 됐죠. 그 전에 최초의 돌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인벤터에서는 스케치를 작업을 할 때 항상 이 우측 하단에 완전 구속이 되는 걸 원칙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완전 구속. 그래서 언제나 스케치 작업을 할 때에는 완전 구속이 된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돌출, 이 프로파일 선택, 차지팝 65면 전체가 구멍이 뚫리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 메인 모델링이 작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이 평면에 대고 우클릭 새 스케치를 눌러서 그리기에 이제 슬롯, 적당한 위치에 이제 슬롯 형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4. 그리고 나서 중심을 기준으로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끝점, 중심점이 아니라 이 점, 이 끝점을 찍어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130이니까 130 나누기 2, 65.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이 끝점까지의 이 치수는 56의 반절이니까 2.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운데 중간 수직 수평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상들은. 그리고 나서 자르기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완전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완전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치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 완전 구속이 되고 스케치 마무리. 카페 영상에서는 스케치한 거를 패턴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상위 버전에서는 스케치의 패턴을 프로파일로 잘 선택이 돼서 모델링이 진행이 되지만, 약간 2014 버전이나 하위 버전에서는 스케치에서의 패턴은 모델링의 프로파일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링에서의 패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돌출로 이 프로파일을 20이죠. 방향을 바꿔서 20만큼 아래로 돌출. 그리고 목깎이와 구멍까지 해서 패턴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목깎이나 못따기를 했을 때 패턴을 하게 되면 오류가 좀 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피처, 단순한 모델링 작업 이후에 이 패턴의 대칭으로 피처를 선택하고, 대칭 평면은 검색기 막대의 원점에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일단 YZ, XY로 할까? 대칭 평면 다시 XY. 이쪽에 대칭 모양을 생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패턴으로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하고 대칭 평면은 이번에는 YZ.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이 부분의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하셔도 좋은데, 일단 이 부분에 목깎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치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노트에 보면은 도시되고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시 없는, 치수가 없는, 못 깎이는 반지름 R3, 못 따기는 1에 45도니까 못 깎기를 반지름 3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깎기 반지름 3, 어느 부분? 일단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못 깎기가 기능은 간단한데 이제 복잡한 형상에 주어진 못 깎기와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여기서 요구하는 못 깎기의 형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나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적용,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릭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못 깎기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확인. 이왕 한 거 불뚝구멍까지 한번 해볼까요? 부분 단면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M4 볼트 구멍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는데 5개죠. 5개란 이유는 볼트 구멍이 동일한 규격의 볼트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할 거고 우선은 여기에 있는 볼트 구멍들을 작업을 할 건데 그 볼트 구멍에 대한 치수가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죠. 위치는 이 둥근 반원 모양의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의 우클릭 새 스케치에 이제 이 중심점을 정확히 찍어 주시면 따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주실 필요가 없이 완전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구멍, 홀, 일반 구멍, 거리, 스레드,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M4, 나머지 지정이나 클래스는 기본값 놔두시고 여기에서 스레드의 깊이는 9, 전체 구멍의 깊이는 11.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트구멍이 가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구멍의 유형, 종류,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 크기, 그 다음에 거리, 깊이값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부 가운데 가장 복잡해 보이는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단면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이 정면이고 이쪽이 좌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되는 도면의 이 단면은 좌측면도 좌측에서 본 단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로 YZ를 선택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인벤터에서의 이 평면은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앞, 약간 하늘색 계열이 뒤인데 이쪽 면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면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 법선 반전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앞뒷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면에 우클릭 새 스케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F7 키를 누르시면 스케치 단면이 이제 슬라이스가 돼서 표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 뷰에 보면은 그래픽 슬라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단면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예. 스케치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보이는 형상의 모서리를 좀 사용을 하겠다.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 색깔이 바뀌죠. 모서리 부분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수
스케치를 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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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라인으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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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제 치수를 줘야겠죠. 이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값이 30, 이 모서리에서 여기 선까지의 거리는 22, 각도는 75도, 그리고 기하학적 평행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 이 선과 이 선이 평행. 자, 치수 여기 36, 3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36,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8.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은 5.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은 17. 이렇게. 그러면 완전 구속이 됐죠. 스케치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돌출로 지금 작업한 이 프로파일 안쪽에 있는 부분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치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60. 그래서 좌우로 60만큼 돌출이 되게 하겠다. 이런 모양.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될 거고, 이 평면은 이제 사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가시성을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이제 홈을 내야 되죠. 홈.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스케치를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기 막대의 이 돌출 작업에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스케치에 우클릭, 스케치 공유를 누르시면 스케치가 이제 공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스케치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돌출을 눌러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차집합으로 값은 얼마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4라고. 예. 그래서 양쪽으로 34만큼 차집합으로 돌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부에 구멍이 내부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에 우클릭, 가시성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체 형상을 봤을 때 이 안쪽에 내부에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의 홈들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 단면도에 주어진 치수를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케치를 할 거냐? 정면도에 구멍을 이제 원을 그려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카페에도 이 좌측 단면도에 치수를 활용해서 스케치를 하는 걸로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이 훨씬 쉽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린 이 영역을 프로파일로 회전을 차집합으로 모델링을 해서 안쪽에 홈을 낼 겁니다. 자, 기존에 만들었던 작업 평면에 우클릭, 가시성을 체크를 해주시면 다시 평면이 나타나죠. 이 평면의 마우스 포인터 외곽 쪽에 대야 됩니다. 우클릭, 새 스케치, 화살표 이용해서 좌측면도로 잘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F7 그래픽 슬라이스, 스케치에
형상투영의 절단 모서리 투영 눌러주신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일단 이 중심선으로 만들 이 선 길이가 얼마냐? 8, 72, 4를 더한 84가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84짜리 선을 미리 아예 치수를 줘서 그린 다음에 클릭, 약간 사선으로 이거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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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치수를 이제 주는 거겠죠. 치수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선의 길이는 8, 그리고 이 부분, 이 선의 길이는 4, 그 다음에 지금 지름으로 이제 치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이 선을 선택하고 이 형식의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뀝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주어진 치수가 어디에 있냐? 바로 평면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지름 56, 그 다음에 이 선은 지름 38, 그리고 이 부분, 이 좁은 부분은, 이 포인트는 지름 15죠. 그래서 치수로 이 중심선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얼마냐? 56, 아이고, 클릭, 클릭, 38, 그리고 여기입니다. 클릭, 이 점을 찍어서 이 부분은 지름이 15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완전 구속을 시키려면 아직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이 선의 각도가 몇 도냐면은 주어지는 지금 각도가 60도죠. 이게 60도라는 것은 이 사선이 이 수직을 기준으로 반절의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30도, 여기, 즉 이 사선이 이 수평을 기준으로 이 각도가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이 선까지의 각도가 몇 도냐? 30도다. 이렇게 주시면 완전 구속이 될 거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회전 명령을 통해서 방금 전에 작업한 이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축은 이 중심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이 적용이 되는데 차집합으로 한 바퀴 전체를 다 돌려서 모델링을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은, 그러면 메인 모델링 작업은 전체가 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자, 저장하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든 위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0319 작업 폴더에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할 때는 이 도면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부품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품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체라고 저장. 그러면 이제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본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거 미리 좀 작업을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특정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을 해야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거나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파일을 복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남은 작업은 일단 볼트구멍, 이 면에 우클릭 새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볼트의 위치가 이제 지름 46이죠. PCD, 피치원 지름 1, 중심 지름 46, 라인으로 이 중심에서 원의 4분점까지 선을 그린 다음에 완전 구속됐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동일합니다. 구멍, 이 끝점이 찍힐 겁니다. 이 끝점을 찍고 일반, 스레드, 아이소메트릭 다 되어 있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 끝부분, 이 중간 볼트구멍이 이제 가공이 되고,
자,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면, 이면이죠. 기본 이렇게 남동등각 투영인 상태에서 이 우측면도에 한국 ATC 센터라는 이 엠보싱 문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면에 우클릭, 새 스케치, 그리기에 이제 텍스트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글자에 대한 정보는 좌측 하단의 노트에 있습니다. 엠보싱 문자, 글꼴 두둠에 정렬 중심 중간, 크기 6mm, 높이 0.5. 그래서 중심 중간, 글꼴은 두둠, 크기는 6. 이 상태에서 한국 ATC 센터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높이 0.5는 엠보싱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엠보싱 문자의 위치는 55에 20인데, 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 ESC를 누르고 이 개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해서 텍스트 상자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점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중심점을 치수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 모서리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55,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20. 그러면 또 완전 구속이 됐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엠보싱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 깊이는 0.5. 자, 여기 화살표가 방향이 뜨는데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이쪽 방향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엠보싱, 이거는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평면으로부터의 볼록 오목인데, 이제 첫 번째 게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 면의 감싸기는 곡면일 때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국 ATC 센터라는 글자가 0.5mm의 높이로 엠보싱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마무리. 못깎기와 못따기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못깎기와 못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명령어, 그러니까 기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형상을 잘 보고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주어진 모양대로 이제 형상이 나오니까, 우선은 못깎기부터 못따기는 지금 여기 구멍 부분에 입구 부분 두 군데에 못따기가 되어 있으니까 못따기, 도면에 치수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을 1로 해서 이 모서리와 그리고 이 모서리 두 군데에 못따기를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못깎기는 치수가 주어진 못깎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면도에 반지름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지름 1로 못깎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필렛 못깎기 반지름 1로 어느 부분, 바로 이 모서리 끝부분, 여기가 아닌데 바로 이 부분, 이 원, 그리고 이 원, 이렇게 두 군데, 평면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모서리, 이 두 군데 모서리.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못깎기가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반지름 3입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이렇게. 그러면 모델링을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서리들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한 이런 부분들. 자, 동일한 방향의 못깎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못깎기 반지름 3으로, 못깎기도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지만 너무 몰아서 하는 것도 나중에 수정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눠서 모아서 같은 면에 같은 방향으로 못깎기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한 가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 모서리에 목깎이가 되었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 모서리를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목깎이가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8군데의 지금 목깎이가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평면 상태에서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목깎이가 작업이 진행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정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4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4군데의 목깎이가 작업이 또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목깎이 반지름 3 하나, 둘, 자동으로 여기는 연결이 돼서 이제 됐고, 셋,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정면 상태에서의 이 목깎이가 작업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을 봤을 때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사실 이 목깎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근각 투영이나 이제 단면으로 표현된 좌측면도를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 딱히 표현되는 건 없으니까 이제 좌측면도, 단면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뷰에 반단면도, YZ 평면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좀 대칭으로 표현이 될 건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느 부분이냐, 지금 자, 이 부분이겠죠.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셋,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목깎이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3D 모형의 이제 목깎이 반지름 3, 이 모서리.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지금 이 부분 사실 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모서리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서리도 목깎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단면을 풀고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자, 어느 부분이냐, 바로 목깎이 필렛 반지름 3, 이 모서리, 그리고 이 모서리를 같이 이게 지금 여기가 작업이 되어 있어서 목깎이가 순서에 의해서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했던 이 목깎이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니까 우클릭 피처 편집을 눌러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 모서리와 그 다음에 이 모서리에는 목깎이를 해제를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없어졌죠? 다시 한번 목깎이,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렇게. 그래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목깎이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같은 부품의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서 목깎이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한 목깎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고, 이건 따로 할까요? 그럼 일단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쪽 부분을 목깎이를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모서리. 그래서 목깎이로 바로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 잘 된 건가? 네, 일단 확인을 누르고 한번 단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에 반단면, YZ, 체크, 우측면도.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수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프다. 자, 방금 전한 목깎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서리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여기에 표현이 되죠. 우클릭, 피처 편집을 눌러서 이 바깥쪽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안쪽 두 군데의 목깎이를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다시 목깎이를 안 한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주면 됩니다. 필렛 한영키 눌러져 있네. 목깎이 반지름 3으로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러면 여기까지 없애야 되는구나. 큰일 났네. 이 부분도 피처 편집을 눌러서 이 부분과 이 부분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보이는 면에 따라서 목깎이를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위쪽 부분 목깎이가 이제 다 해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깎이 하나, 둘, 이모서리까지 셋, 그리고 넷, 다섯.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깎이가 완성이 돼서 뷰의 반단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작업을 다 한 뒤에는 이 형상을 보면서 단면도 모양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평면도에서의 모양을 한번 보고, 혹시 내가 이제 모델링을 빠뜨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주어진 문제 도면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면도에서도 한번 보고, 자, 이렇게, 그리고 우측면도도 한번 봐주고, 그리고 이 남동등각 투영은 지금은 이 집 모양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남동등각 투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못따기, 목깎이, 그 다음에 다른 모델링이 다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작업할 이 도면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장을 해놓고 뭐였지? 네, 여기까지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